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장을 잘 견뎌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모두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기관 금융투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했고요. 외국인들도 대규모 선물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은 1%, 코스닥은 2%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3대 지수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인 긴축 완화까지 좀 이어진다. 필요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다우지수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이 소식이 발표된 직후에 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500포인트 이상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CES 2022 개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삭의 작전 리포트,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리고 있죠. 더디지만 최악은 지났다. 오늘의 종목은 더디지만 최악은 좀 지났다고 하는데 과연 최악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환경이 좀 펼쳐질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돈워리 고수익 작전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돈워리 포트에 지금 포트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어제 급락이 좀 많이 나와서 오늘 꼭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CES 2022 개막입니다. 지난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2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 CES 22 굉장히 2022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좀 우리 지수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 IT 기업들, 가전 기업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성장이 좀 갈릴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CS 2022 여기서 우리 주요 키워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트라는 부분, 메타버스는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관심거리로 등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성장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OLED와 관련된 어떤 롤러블이랄지 전반적인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헬스케어 원격 진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IoT, 스마트 홈과 관련된 부분, 또 하나 자율주행이랄지 전기 자동차랄지, 그리고 아울러서 블록체인하고 NFT까지. 근데 이 부분 어떨까 싶습니다. CS 2022는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들의 실생활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가전과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와 홈, 이러한 부분들, 결국 이 부분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냐면 소비가 활성화가 된다라면 내구 소비재에 대한 증가가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구 소비재, 대표적으로 가전 IT와 자동차가 있다라는 부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생활 필수 내구 소비재, 그리고 가전, IT, 자동차.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가전이나 IT 쪽은 조금 좀 어떤 진화와 혁신,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은 좀 진화 쪽에, 혁신 이후에 나타나는 진화, 진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이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진화, 진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혁신에 조금은 더 가깝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진화. 이 두 가지를 놓고 증권시장 내 모멘텀에서 어떤 부분이 더 뚜렷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조금은 더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투자 전략, 나의 투자 성향, 어떤 부분을 더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혁신 쪽의 비중을 더 나의 포트폴리오에 높이느냐, 아니면 진화 쪽에 나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이느냐, 이 비중 조절에 어떤 그 완급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혁신, 자동차와 친환경, 로봇, NFT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진화 쪽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라는 부분. 근데 스마트폰에서 더 이상의 혁명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진화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스마트폰 IT 기기 쪽에서보다는 혁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자동차랄지 친환경이랄지 로봇이랄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이제 변화 또는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뚜렷할 것이다라는 점. 보복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CS2022에 이어서 글로벌 모터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자율주행, 친환경 부분, 전기나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사물 인터넷에서 모빌리티 인터넷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미래 자동차의 혁명 또는 혁신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연료 부분이 있고요, 구동 부분이 있고요, 편의사양 부분이 있겠습니다. 연료 부분, 화석 연료에서 전기 또는 수소로 간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죠. 베이징 올림픽. 수소 경제에 어찌 보면 수소 경제의 상당 부분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만드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수소와 관련된 친환경과 관련된 이런 업종 테마군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구동장치 역시 내연기관에서 모터로의 전환 그리고 편의사양에서 자율주행이랄지 디스플레이랄지 엔터테인먼트랄지 그리고 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전반적인 편의, 소위 말하는 정보산업의 결정체, 결합체, 융합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혁신, 여기에는 우리가 과거 애플사를 통해서 경험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발 이후에 시장 내 도입이 되고 시장으로 하여금 인기를 얻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주가의 어떤 그 움직임이 어떤 등락이 좀 나타나게 거듭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성장성만 확보된다라면 급격한 모멘텀 분명히 나타난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벌써 3조 달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의 거의 2배에 맞먹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혁신의 결과물이 그리고 혁신에 따른 지속적인 진화 두 가지가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가총액이 맞춰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하신 후에 홀드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나의 투자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는 점. 자동차 따라서 계속 CS2022 가전 쪽에 오히려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동차 산업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져가시면서 혁신 과정이 나타나는 데서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자동차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흔히들
주요 언론기관에서는 영어로 카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쟁. 근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분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자동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시장이 지금 현 얼마나 뜨겁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얼만큼 큰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들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CES 2022가 가전 박람회라고 해서 뭐 IT나 가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다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하락세가 좀 짙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 보였고요. 특히 기관의 금융 투자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매물 출회를 이뤄냈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많이 했죠. 1,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이 수급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앞으로 조기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긴축 완화까지 좀 하겠다,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ADP 민간 고용은 80만 7천 명이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2배나 웃도는 수치가 발표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연준은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고용이나 소비는 계속 좀 증가를 하는 상태니까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좀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사실상 지난번 미국 시장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은 오미크론이라는 부분 쪽보다는 오히려 금리 또는 통화 정책의 상당 부분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 이미 이제 그 뭐 예고된 바가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물 매도 부분, 차익 매물의 출회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크게 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점차 이런 수급 부분은 조금 좀 완화되어 갈 분위기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화 긴축과 관련된 부분과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한 1%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2%, 나스닥이 3.34%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면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역시 금리 또는 통화정책, 유동성에 상당 부분 오히려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난밤 증시는 뭐니 해도 유동성에 의해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시장의 흔들림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더 시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FOMC가 되는 시점은 3월 말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4월 FOMC. 이 부분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시장은 일단 안정화를 보이기보다는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그 변동성은 주로 기술주 중심에서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한 가지. 우리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관련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증시와는 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마디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과 시장 변동성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이제는 조금은 좀 제로라고 한다라면 조금 좀 심하지만 일정 부분 동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별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시장이 이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에서 탈피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과 관련되어 있는 뭐 대표적으로 여행주와 백신, 치료제 이 두 사이에서의 어떤 움직임 같은데 대한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어제 시장이 상당 부분 많이 뭐 2% 가까운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격은 7-6%의 하락. 유나이티드 항공이 1.02%의 하락에 머물렀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오미크론에 따른 여파, 영향,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그래요 견뎌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부분. 모더나는 7.6%의 급락, 하지만 화이자는 2%의 상승. 다소간 오미크론 관련주,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은 다소간 혼조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를 비롯해서 머크도 그렇고요, 강보 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여전히 오미크론의 어떤 그 우려감이 시장 내에 잔존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코로나 디커플링 양상에 대해서 이 부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결국은 통화 정책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앞서서 우리 이수인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고용이라는 지표 어제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죠. 전망치가 40만 건이었고요. 전월이 53만 4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발표치 80만 7천 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2배 상회하는 고용이 있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시장 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고 소비를 뒷받침하는 소비의 선행 지표가 결국은 고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고용이 되어야만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페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냈다라는 부분. 고용이 너무 급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지금 이제 긴축으로 3월 말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긴축 선회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역으로 시장 심리가 작용을 했다. 조금 좀 일정 부분 조금 좀 그 고용 증가치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지난번과 같은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너무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만들어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PMI 역시 시장 전망치 조금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전망치가 57.5였고 실질적인 발표치는 57.6이었는데요. 전월 58 대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좀 상승하는. 이 얘기는 결국은 경기가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다. 근데 고용이 너무 급격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지속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에 그 조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려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다만 자동차주가 조금 좀 하락하는. 근데 자동차주가 사실상 10년 들어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포드가 2.7%의 하락, GM이 4.6%의 하락. 이 부분은 좀 감내할 만하다. 왜냐하면 전일 그 하루 전일이었죠. 포드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리고 GM은 7%에 육박하는 급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역시 시장 내에 어떤 그 자동차 전쟁,
전초 단계로서 그러니까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하락 전환은 했지만 완벽한 하락 전환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월 일단 미국 시장에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4월로 갈수록 시장 내에 점차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희석되어져 갈 수 있는 하지만 3월에 통화정책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의 변동성 증가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게 바로 어제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시장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통화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밤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고요. 1월 시장에서는 역시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분기 기업 실적 시즌,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 과연 4분기 그리고 그리고 올해 1, 4분기 어떤 전망치가 나올 수 있는지 곰곰이 혹여나 정점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소비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린 인프라와 관련해서 10년 정책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두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4일이죠. 그리고 중국의 춘절이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베이징,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유동성과 그리고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점차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그리고 전기자동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수급 변화 기관들이 코스피 200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입이 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기관들과 외국인들 선물 거래를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패시브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이에 대한 수급 전략을 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신규 상장일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져 있는 날짜가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이를 전후로 해서 어떤 그 수급 변화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성장 기술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데 쫓아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저점 매수 후 홀드를 하는 전략을 꼭 혁신과 진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실 필요가 보이고요. 정부의 재정 지출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통화 정책은 이미 긴축으로 선회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꾸로 관심을 가질 부분은 재정 지출 쪽이다. 그러면 재정 지출 어느 쪽에 더 정부 지출이 확 커지게 되느냐? 친환경과 친환경 인프라 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개선 특히나 소비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해 보일 건다라는 부분 명심하시고 지난밤 미국 시장의 급락을 낙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어떤 그 계기로 삼는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꼭 마음속에 새겨주셨다가 아직 긴축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해안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번 달에 매매를 하면서 좀 키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왔지만 이렇게 또 시장의 타격을 받은 만큼 오늘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전략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채팅에 또 좋은 말씀을 써주셨는데 두려움에는 용기를, 환호 속에는 두려움을입니다. 지금 두려움이기 때문에 용기를 좀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써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좋은 말씀과 함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오고야만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종목들 분석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더디지만 최악은 지났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어떤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상승은 더디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리오프닝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과 그리고 편의점, 대형마트 쪽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종목은 CJ CGV입니다. 11월 16일 하나투자증권, 11월 30일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를 백신과 치료제, 소비, 여행, 레저, 유통, 음식,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레저, 문화 이쪽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채널에 있어서의 관심은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지는 시기까지 면세점 이런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저 부문에서는 뭐 카지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행, 항공주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은 영화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화 관련된 쪽으로는 대부분의 리포트의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더디지만 방향성은 확실하다. 느리지만 회복 구간이다. 최악은 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 중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실적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좀 나오죠. 초점은 회복, 방향성, 최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더디고 느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열어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의 직면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추세를 좀 잡아가는가 하는 모습들도 좀 나옵니다. 이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10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았을 때 2010년부터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진행된 구간 중에서 2만 원을 하회했던 적이 그렇게 많은가, 언제가 2만 원을 하회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주가 추세를 보면 이와 같이 그래도 뭔가 이 가운데에서 추세를 좀 잡아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2만 1,000원 아무리 좀 급락이 나오더라도 2만 원을 하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정말로 효과가 나오고 오미크론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확진자 수가 기준이 아니라 입원 환자 비율이나 중증, 위중증 환자 비율로 코로나의 심각성을 보는 기준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그러면 영업 정상화,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22년도에 개봉 예정 중인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 회복, 주가 회복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파트론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보다 더 떨어질 곳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CJ CGV 같은 경우에도 2만 원대를 이탈한 적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CJ CGV를 선정을 했고요. 늘 제가 강조드리는 점들이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혹은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하는 바로 그 시기 찰나인가
또 하나는 모멘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 체크리스트를 그래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투자를 이어오신 분들이 모멘텀 투자레터를 구독하시거나 구독하지 않고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대한 뷰, 산업과 기업에 대한 뷰를 하나하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었더라라는 지난해 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CGV를 리스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22,000원을 또는 2만 원을 대바닥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코로나 변이 재확산, 거리두기 강화, 일상 회복의 지연, 그리고 영업 정상화도 이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좀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금융 비용 누적. 지금까지 너무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 비용에 대한 재무적 부담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OTT, 집에서, 호텔에서 여러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 성장성 둔화 우려가 리스크로 남아 있지만 이제 다시 정상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 오고야 말 리오프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다라고 본다면, 회복만 된다면 주가는 저렴하고 회복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CJCGV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CJCGV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된다면 이 영화 관련 산업들도 다시 한번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영화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발걸음을 좀 더디게 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CGV 또 다른 영화관들 좀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디지만 방향성은 확실하고 느리지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영화 업종, 그리고 CJCGV였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대형 신작, 앞으로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리포트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12월 스파이더맨, 킹스맨 3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터널즈,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 배우가 또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배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탑건 2, 공조 2, 범죄도시 2 등 코로나 이전에는 1,000만 관객 이상들을 다 했던 역작들이 22년도 개봉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코로나,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중증도가 떨어진다라는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등 해외 시장의 회복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이 양호한 나라입니다. 지난 10월 장진호라는 중국 내 작품이 중국 국병절 첫 주 박스오피스 2019년 수준으로 이미 관람객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터키, 베트남 이런 쪽들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터키는 전통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국내 시장에는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쯤 또는 잠정 실적, 이제 1월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영업 재개 그리고 3분기 대비 90% 이상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방향성은 그래도 좀 뚜렷한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관람객 박스오피스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박스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1년도 누적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21년도가 6,272만 명, 그리고 올해는 1억 4천만 명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도는 19년 대비 27%의 성장, 그리고 22년도는 19년 대비 64%의 성장. 결국 단계적 회복에 따라서 이러한 관람객 수도 증가하고 그러면 매출액도 주가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이 영화 업종, 특히 CJ CGV 22,000원 아래로 2만 원 아래로 그렇게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점들을 보았을 때 더디지만 느리지만 방향성은 확실하고 더불어서 영화관이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경험을 좀 해보았는데요. 프리미엄관이나 프라이빗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옆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보는 것이 조금 두렵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나 프라이빗관들을 찾는 고객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만 영화 관람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좀 나고 있다. 그리고 공간 개선을 통해서 영화 관람, 컨텐츠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그 영화관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간 활용을 시도하고 있고 진화 중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관람객 수 회복은 매출 회복, 이익 회복, 회복의 방향성은 그래도 뚜렷한데 왜냐?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더디지만 느리지만 이라는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다. 모멘텀은 리오프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바로 이 영화관, 극장 관련 업종이고 그중에서는 CJ CGV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혹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외출을 하셨을 때 영화관이 어떤가 한번 둘러보시면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점들이 감지가 되신다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CJ CGV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의외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다가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 또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소비가 또 늘어난다면 CJ CGV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매주 방송되는 도너 리포트에서 좀 종목들을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종목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급 악화 때문에 종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도 지금 어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승을 해줬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은 안 갈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오늘도 떨어지면 좀 손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어저께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한 2%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쭉 종목들 지켜보다 느낀 점이 오후장 들어서 한 2시쯤 해서 틈에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막바지에 이렇게 나오는 틈에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았고요. 어쨌든 뭐 오늘 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증시가 3% 넘게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정도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저께 이제 아래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부시에 되면 이제 며칠 정도 수렴을 하는 형태로 이제 좀 지켜줬는데 역시나 이제 고점을 이렇게 돌파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 흐름 압력을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2,900포인트 일단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갔다가 지금 장이 무너지면서 차트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일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손절가를 잡아놓은 가격대가 대부분 종목들의 단기적인 이 상승 트렌드가 이탈되는 그런 위치를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종목에 어떤 악재가 있든지, 뭐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그리고 예상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손절가를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지켜야지 우리가 다시 또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아니면 뭐 시장이 그냥 뭐 무난하게만 흘러가져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너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익날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요. 또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꾸려간다라면 하락장 좀 더 명확하게 상승 종목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관련주들의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 그리고 상승이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이 크게 빠져서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종목의 손절가를 이탈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일 이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뭐 안철수 관련주들, 그다음에 홍준표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테마들이 급등을 했는데, 어제 이 시간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경남스틸이라든지 광진실업이라든지 두 종목을 이야기 드리면서 윤석열 총장 이제 선대위 개편 때문에 이런 야권의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시세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정말 어저께는 뭐 안철수 관련주가 다 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위 한 30-40개 종목들 내에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때 이렇게 좀 단체적으로 다 터지는 경향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이라는 거는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더독으로 있던 뭐 안철수가 지지율이 급격하게 계속 상승을 해내는 그런 뭐 기적 같은 일을 해낸다면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경고를 먹는다든지 단일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안랩 같은 게 이제 지금 단기 과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써니전자도 이제 조만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후발주들이 또 키높이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안철수 관련주들 내에서 좀 한번 여러분들이 흐름들을 지켜보시고 뭐 저항자리 돌파 위치에 놓여 있다든지 아침부터 가장 좀 관련주들 중에서 강하게 움직인다든지 하게 되면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장에 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사볼 만한 종목들, 어제 좀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 중에서 골라보자면 일단 메타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메타랩스도 이제 상한가 갔다가 조정이 나온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탈모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건보료 지원 정책을 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련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바닥권에서 이제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차트를 길게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거의 뭐 바닥권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직까지는 뭐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방향을 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탈모 관련주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리더스라든지 아니면 상한가 들어간 대장주가 TS 트릴리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해 이제 3자형 폐지 시즌이 몇 달 안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또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것들 이제 뭐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한 차례 좀 많이 올려주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데 거래량 굉장히 강하게 터져 나왔고 그리고 저항 위치 부근에 놓여 있는 이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해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메타랩스라는 종목,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세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부 정책 관련주니까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시고요. 일단 2등주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 트릴리온이라는 회사가 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테마 내에서 그리고 정책주들은 대부분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거래 대금이 정말 적은 종목입니다. 뭐 하루에 10억도 거래 대금이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저께 한 37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뭐 2020년도 8월달, 10월달 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박스권 상단을 한번 터치를 했는데요. 관련 이슈는 소니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제 CES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니 전기차 관련주 중에 가장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확 죽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제부터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그냥 하단자리 깨고 죽어버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거래가 크게 터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거래 대금적인 측면이 커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거래가 예전보다 평소에 뭐 1억도 안 나오던 그런 거래 대금보다 이제 증가해서 꾸준하게 주가 흐름이 움직여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CTK라고 있어요. CTK라는 종목 이제 썩는 플라스틱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굉장히 끼가 높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약손실 정도 매수가에서 약손실 정도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19일날 그러니까 1월 19일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썩는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 친환경 플라스틱을 뭐 포장지로 사용한다라는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CTK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추세 라인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5일선을 항상 이탈을 하고 나면 좀 걱정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일선 한번 이탈시켰다가 바로 이렇게 강하게 되돌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5일선 이탈하고 나서 그냥
밀려버린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2,9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을 만약에 오늘 갭으로 이탈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 이탈하게 될 경우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지수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든지 이중바닥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우리는 시장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 내리막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2,900선 지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도 오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